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박사과정생 이범입니다. 일부러 마음이 편안한 집에서 발표하는데 왜 이렇게 긴장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젠더 번역 관점에서 본 82년생 김지용 중역본에 나타난 여성 인물 재현 양상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서 시장의 발전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스24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 현재까지 한국 국내에서 발행된 여성 또는 젠더 관련 도서는 총 229권에 달하며 이 가운데 역서는 약 67%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리뷰 사이트 도반에 따르면 여성 또는 젠더 관련 도서는 다양한 도서 차트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10월 조남주 작가님의 82년생 김지용이 출판되었습니다. 또 출판된 지 불과 2년 만에 소설 분야 미리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번체자 중국어판이 먼저 대만에서 출판되었고 이어 다음 해에 2019년 9월 간체자 중국어판이 중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매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해외 페미니즘 도서를 번역하는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페미니즘 번역의 현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연구의 목적은 82년생 김지영의 여성 인물의 재현 현상을 분석 고찰하고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데에 있습니다.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째, 현재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 연구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입니다. 그리고 둘째, 페미니즘 소설이라 불리는 82년생 김지영의 중역본에서 주제 구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여성 인물들이 젠더 번역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입니다. 네, 이어서 성능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재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여성 재현은 2차 페미니즘 운동 이후 서구 페미니즘 이론과 비평에서 여성의 이미지나 여성성에 대한 재현 탐론은 다양한 각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재현은 여성의 개념과 의미 또한 언어적 재현을 통해서 생산되고 또 순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정숙님의 연구에서 서구 페미니즘 문학 이론과 비평에서 여성의 재현 담론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의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선행 연구인데요. 먼저 김진학 교수님의 2012년 연구와戴元芳님의 2022년의 연구에서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에 대해서 모두 서양에 비해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戴元芳님의 연구에서 현재 중국의 일부 여성 번역가는 번역본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그리고 여성 특유의 심리적 체험을 더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만 여성 인물 재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유아님의 연구에서 82년생 김지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 의식과 관련한 여성 인물들의 여성 문말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현주님 등의 연구에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중 소셜 리뷰 총 1,500건을 의미 연결망 분석과 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젠더 의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간에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연구를 보자면 먼저 마승혜 교수님의 연구에서 단편 소설 더 웨이크닝의 번역에 대해 페미니스트 번역 전략의 측면에서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번역 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상빈 교수님의 연구에서 자막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서 구축된 신여성의 가치와 그리고 사고가 대부분 축소되거나 또한 삭제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경주님의 연구에서 채식주의자의 용역본에서 여성 등장인물의 구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또 여성의 저항 의지가 약화되어 표현되거나 또한 인물 구현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 연구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서 CNKR의 검색 키워드로 페미니즘 번역을 입력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먼저 2000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25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 추세를 보자면 먼저 1999년 주홍이 중국 최초로 서양의 페미니즘 번역 이론을 소개한 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 연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정점을 찍은 뒤로부터 현재 2021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김진학 교수님의 2012년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김진학 교수님의 연구에서 2007년까지 전체적인 논문 수가 56편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0년이 거의 지난 지금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 연구가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연구의 분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원문으로 삼는 것은 2016년 10월 민흡사에서 출판한 조남주 작가님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 대상으로 삼은 중역본은 2019년 9월贵州人民出版社에서 출판한 윤가현 번역가님의 그 번역본 82년생 김지호입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 다양한 여성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여성으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할머니 오미수 그리고 주인공 김지영과 김은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여성 인물의 특징을 드러낸 부분 그리고 주제 구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면서 여성 인물들이 번역문에서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어서 각 인물들의 대표적인 사례만 보겠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원작에서 할머니는 평생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살아온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에서 할머니의 대표적인 인물 특징으로 꼽자면 남아선호 그리고 남전 여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할머니의 인물 특징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원문에서 귀한 내 손자를 중국어로 황금처럼 귀한 내 손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의 영향을 매우 심하게 받은 구시대의 여성인 할머니가 손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번역문에서 황금처럼을 보충해서 가부장제의 시대 속에 살았던 할머니의 남아 선호 사상을 여실히 드러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례 두 번을 보겠습니다. 원문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 아무나 아무를 중국어 번역문에서 동물을 가리키는 고양이나 개나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에서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로 매우 높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함으로써 할머니로부터 받은 김지용 자매와 그리고 남동생 간의 그런 차별 대우가 번역문에서 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용 남매보다 남동생의 가족 내 서열이 더 높다는 것도 번역문에서 더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례 3번입니다. 여기 원문의 동사 나타를 중국어 동사 핀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번역문의 전체 문장의 느낌이 둘째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돼로 어조가 더해져 사실 더 강력하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할머니의 마인드를 통해서 할머니의 남아 선어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번역문에서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미숙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 넘어가고 바로 사례 5번을 보겠습니다. 이 사례 먼저 원작의 오미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에 눈을 뜬 여성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오미숙은 결혼 전에는 가부장적인 환경을 받아들이며 그 시대의 많은 여성들처럼 남자 형제들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을 한 여성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아내 또는 엄마로서 자신에게 여고되는 역할을 해 나가는 또 연약하고 순종적인 특징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면의 자아를 찾아내 가부장제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어미숙의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마찬가지로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오미숙의 학력 취득 과정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중국어 번역문에 원문에 없는 부사어 간신히 겨울을 추가하고 그리고 원문에 공부를 했다를 번역문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공부했다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번역함으로써 그 시대의 여성들이 학업 취득이 쉽지 않았음을 원문보다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문장에 부사어 겨울을 추가함으로써 먼내 외삼촌은 교사까지 되었는데 누나인 오미숙은 그대가 되어서야 고졸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강조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어서 사례 6번입니다. 이는 원문에 없는 부사어 심지어 은근슬쩍을 추가했고 또 관심을 보여주다는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문에 부사어를 추가함으로써 그 당시 여성들이 월경을 부끄러워하고 또 창피하게 여기는 심정을 더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숙은 이범 씨, 예, 네, 5분 남았습니다. 네네. 5분 남았습니다. 네. 네. 이어서 주인공 김지용 그리고 상사 김은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인공 김지영은 원작에서 평범한 한국 여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연약하고 순종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여성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로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성 상사 김은실은 고용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이에 반항하는 인물로서 원작의 주제 구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례 7번째는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김지영의 심정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원문의 연애 관계에 있어 남녀 간 불평등을 드러내는 부분이자 김지영이 남들이 자기의 뒷담화를 듣고도 반항을 하지 못한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인데 번역문에서 전체 생략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생략됨으로써
김지용이 반항하지 못하고 더 연약한 이미지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9번째를 보자면 여기 김지용이 연달아 면접에 떨어지고 그리고 한 면접관의 송혜론 발언으로 화가 난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원문에 큰 소리로 하고 싶다를 번역문에서 심하게 욕을 퍼붓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속이 시원해지지 않아다를 번역문에서 마음속의 한을 풀지 못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 변이를 통해서 취직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불공평과 차별 대우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김지영의 심리 도백으로 같은 동기 신입 직원들의 남녀 간 임금 차이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원문에서 이러한 내용이 없었지만 번역문에서 남녀 성별 차이로 임금이 달라진다의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남녀 성별 차이로 인한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은실의 사례인데요. 원작에서 김은실은 신시대 여성 직원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직장 내 겪는 차별을 대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여자 가지 않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를 번역문에서 여직원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자면 먼저 할머니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남아 선호 그리고 남전 여비와 관련된 부분을 번역할 때 모두 강도 높은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번역자가 적극적으로 원문에 간섭해 번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이미지가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의 어머니 오미숙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연약하고 또 순준적인 이미지를 재현할 때 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쓰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 또는 반화의 이미지를 재현할 때도 강도 높은 표현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동시 강조하면서 반항의 이미지가 더 드러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양성 불평등의 자각과 저항의 여성인 김지영과 김은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생략하거나 또한 강도 높은 표현을 쓰거나 이러한 번역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제 구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자가 적극적으로 아까 사례를 본 듯이 직설적으로 번역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먼저 선냉 연구에서 지적한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여성 번역가들이 번역본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의 연구는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한때 붐이었던 연구 열기도 다소 식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번역 분석에 있어서 체계적인 틀을 적용하지 않고 의미 분석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 대사만으로 중국의 전체적인 페미니즘 번역 현황을 포괄할 수 없으며 또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속하는 한중 페미니즘 번역 현상을 분석 및 고찰하였기 때문에 기존 서양 언어권에서 역설을 위주로 연구한 페미니즘 연구에 대해서 더 풍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차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